손 뵙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올 1월에 개정 공포된 수의사법에 따라서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떤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100만 원 이하 이제 과태료고요.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면은 공포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세부 사항들은 시행 규칙으로 우리가 정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시행 규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게 7월 5일이에요. 아니 7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무슨 근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법적인 기준 서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 기준 서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보호자한테 서면 동의를 받던가 아니면 병원의 자체 서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이때는 이 기준 서식에 있는 그 내용들이 꼭 다 들어와야 됩니다. 빠짐없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병원마다 이걸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혼란이 있다 보니까 수의사 협회나 아니면 동물병원 연합 이런 곳에서 법적인 걸 다 찾아서 동의서 서식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짚어드린 것처럼 사실 이 개정된 수의사법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네. 그 첫 번째인 서면 동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를 게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요 이제 세부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도 네. 지금 정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미리미리 준비가 된 건가요? 이번에 이제 시행규칙 개정하면서 같이 정해지긴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진료비 수의사법 여러 번 짚어드렸어요. 너무 폭력적으로 개정됐다, 급하게 통과됐다라고 이제 짚어드렸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시간차로 시행이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서면 동의가 7월 5일 시행이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2023년 1월 5일에 두 가지가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료비 개시예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데 일단 개시해야 할 항목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진찰료, 초진료, 재진료 그 다음에 진찰에 대한 상담료, 입원비, 그리고 개고양이 백신 접종비, 그리고 전열구 검사비와 판독료,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비와 판독료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요. 수의사가 1명인 1인 동물병원은 1년도 유예를 줘서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수의사가 1명이었다가 2명이 되면은 2명이 되는 그 날짜부터 바로 진료비를 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게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곳에 게시가 될 거야 라고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내부에 접수 창구, 진료실 등에 책자 인쇄물로 프린트를 해놓던가 아니면 벽보로 붙이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거면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면 이제 시정명령이랑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사람 병원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동물은 사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아이들 약 먹일 때도 아이 체중이 어떻게 돼요부터 시작해서 아이 건강 상태는 어때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도 워낙 다르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세부적인 것도 다 게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려동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개정된 게 수의사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 중에는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농장 동물을 진료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출장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루는 농장 동물의 종류도 꽤 많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다 게시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복잡한데?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정 구분 없이 법은 개정이 됐잖아요. 사실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 때문에 촉발된 법 개정인데 결국에는 농장동물, 뭐 야생동물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에 다 포함이 됐는데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출장 진료 동물병원 전문병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 출장 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 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습니다. 출장 진료 동물병원 네. 이게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농장동물 수의사분들은 방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동물병원 개설을 기준에 맞춰서 다 개설하는 것 자체가 좀 규제란 말이죠. 선생님이 네. 어차피 병원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출장 진료만을 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을 한 수의사들은 출장 진료 전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이제 방진만 하도록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진료비 개시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출장 진료 전문 동물병원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동물 출장을 주로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들 계셨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냥 일반 동물병원 개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진료비
게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적인 것만 따지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출장진료 전문병원 규정이 2014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 전부터 소진료 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왕진만 하더라도 일반 병원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료비 게시를 하셔야 되죠. 소진료병원 중에 지금 출장진료 전문병원이 한 3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료비를 게시하는 공간이 홈페이지 또는 병원 내부잖아요. 네. 근데 소화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보통 없고, 그러면 내가 출장진료를 하지만 진료비는 내 병원 안에 게시를 해놓고, 그럼 결국에 농장주는 내가 진료비를 써붙여놔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축종을 좀 구분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5일에 딱 게시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있거든요. 미리 문제가 될 부분을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일단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법 만들었으니 끝 해놓고 나중에 아니 법적으로 다툼 생기거나 문제 생겨버리게 네. 되면은 결국은 피해는 우리 반려인들이 보고 또 보호자분들이 보고 수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왠지 네. 기대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희가 법 통과될 때 우려했던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네.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원 대표는 뭐 하실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계속 저 기사 쓰면서 비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네.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주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